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래는 뭐 쉽죠? 보면은 교수님,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맞는 답이에요. 뭐 제 동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옳은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틀린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문제 낼 때 틀린 문제 내면 솔직히 저는 문제 내기 편한데 이게 최대한 틀린 지문들을 많이 보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효과적이니까 대부분이 아마 끝까지 옳은 문제만 볼 겁니다. 이렇게. 자, 1번 보면은 용어의 설명인데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죠. 포함된 계획.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일부. 지구단위로 하니까 일부.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사업. 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용지 확보 비용도 포함을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는.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 그래서 개발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행위 제한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 이런 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진도는 노트 보면 대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요거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 하죠? 지정.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같은 도에서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관할이 다를 때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러면 계획 수립은 누가 하죠?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둘 이상이니까. 그래서 계획은 공동으로.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에서는 누가 공동으로 하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관할이 다를 때는 도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정이 된 날로부터 한참 있다가 수립하면 안 되니까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승인 신청.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가 안 했을 때는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안 하면 국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시장, 군수가 싸우면 누가 말리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싸우면 국장이 조정해준다라고 하죠. 조정 신청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정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정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니까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각각 승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과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이게 이제 권한자들이죠. 권한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여기는 지정권자.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잘 되는 국장,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나 국장, 조정해주는 사람도 도지사나 국장, 승인하는 사람도 도지사나 국장. 그래서 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 빼고는 도지사랑 국장이 싹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변동사항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두 번 듣죠.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방법이?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하네. 시, 군, 시, 도가 수립권자니까 의회도 시, 군, 시, 도, 의회. 그 다음 수립하고 나서 이제 승인 신청을 하는데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해야 되죠. 도지사가 협의 심의하려고 합니다. 중앙이라고 합니까? 지방이라고 합니까? 지방.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라고 해서 승인했죠. 그러면은 수립권자한테 보내주고 이걸 송부라고 하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주죠. 얼마 동안?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준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짝을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할이 같다라는 게 이제 같은 도라는 말이니까 같은 도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군수, 그다음에 시장 군수 나오면 도지사, 도지사 또 이제 승인권자도 도지사. 그리고 뭐 도지사 나오면은 협의 심의는 누구랑? 지방이랑.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이런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랑 연결해주고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또 국장이랑. 그다음에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를 누구랑? 중앙이랑. 이런 권한자들 짝만 잘 찾아주면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번 문제 보면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죠. 시장 군수가 요청했으니까 도지사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이럴 때에는 국장의 승인을 안 받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만든 계획은 굳이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고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얼마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군, 의회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 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건 30일,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이고 이런 것들 의회는 보통 30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해서 그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출입이랑 일시사용 이런 것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배웠지만 항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출입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 위해서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뭐 관리계획 이런 것들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때 그때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그 출입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보상은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죠. 시장 군수가 안 하면 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나왔으면 아마 다음 회에는 결정 절차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오늘은 3번 관리계획 입안 절차니까 오늘은 입안까지만. 관리계획 입안은 누가 하죠? 원칙? 특광시군이 해야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 원칙은 특광시군이.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나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죠. 국장이나 도지사.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어떤 거죠? 국가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장이 특광시군에게 관리계획의 조정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 안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도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위반권자. 그 다음에 위반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 이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계획 오면은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랑 하나 더 환경성 검토까지.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는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오면은 환경성 검토까지. 그 다음에 요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나서 의견 듣습니다. 의견은 또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을 시켜요. 열람. 이렇게.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먼저 열람 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 며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요건 60일. 네, 결과 통보.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데 의회는 항상 여기 위반권자, 만드는 사람에 속하는 의회.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위반권자니까 의회도 특광시군. 근데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위반을 하죠. 그 다음에 위반에서 중요한 게 그 밑에 나오는데 뭐 주민의 위반 제한이죠. 주민,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해관계자를 포함을 합니다. 주민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제한할 수 있는 게 용, 산, 기, 지, 입 해서 첫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 유통, 개발 지정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 있는 동의요건이 면적 5분의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하죠. 그러면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얼마 연장해 주죠?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한 때문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하죠?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위반권자가 이 제한받은 내용을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요. 자문. 네. 그리고 좀 더 하면은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권자는 그 첨부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위반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내용이죠. 자, 문제 보면은 3번에 옳은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인접한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있죠. 기본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고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군 단위로 위반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때에는 원칙은 특광시군 위반하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때에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합니다. 인접한 관할을 포함할 때는. 다만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위반할 자를 지정해 준다.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누가?
국장이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국장이. 만약에 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쓰면은 도지사겠죠.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그렇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 성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생략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한 6가지 정도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때, 도심지가 어디라고 했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요게 기초조사 생략사유고, 요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토지적 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이거 싹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기초조사 생략사유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뭐 요약집이나 노트 안 들고 다니십니까? 문제집만 딱 들고 왔습니까? 요약집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없습니다. 요약세 없는데 기본세 뭐 네? 환경성 검토, 네. 생략사유, 기출문제. 뭐 어딘가에 있겠죠. 아니면 기본서에는 다 있으니까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그 기본서에서 그 토지적 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 같은 것들을 모르시더라도 요 기초조사 생략사유만큼 말이라도 좀 기억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죠.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위반 제한 옳은 것인데 주민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없죠. 요거 제한하는 건 요것만. 용, 산, 기, 시, 입. 용도지역은 제한 대상이 아니죠. 용도지역은. 그 다음에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할 때에는 동의요건이 면적의 5분의 4, 소유자 5분의 4가 아니라 면적의 5분의 4.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위반 제한받은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제한일부터 얼마 안에 답변 주죠? 45일. 여기 45일.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서는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제한을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 그 다음에 5번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쉽죠, 5번. 자, 그 다음 용도지역인데, 자 보면은 옳은 거. 용도지역 이거 누가 지정하죠? 누가 지정하는 사람은? 그럼 지정을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러면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여기 안 써놨는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런 사람들이 지정을 한다는. 자, 이렇게. 그래서 국장, 시, 도, 대도시. 이 사람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니까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앞에 있는 사람은 맞고 뒤에 있는 기본계획이 틀렸고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종 전용은 뭐 하는 데죠? 단독 양호한. 그 다음에 3번 시, 도,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 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걸 조례로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중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요것만.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일반 상업 지역은 뭐 하는 데죠?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 그거는 일반 공업 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반 공업 지역이고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 도심, 부도심은 중심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그다음에 5번에 일반 공업 지역 여기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는 곳 여기는 어디죠? 중공업 지역. 그러면 전용 공업 지역은 뭐 하는 데죠?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학 공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6번 공유수면 메리츠. 교수님 말이 안 나. 집에서 공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이죠. 방금 용도 지역 지정은 원칙 뭘로 한다고 했죠? 관리 계획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입안하고 결정, 고시 이렇게 지정을 해야겠죠. 근데 요 특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특례는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고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었죠. 지금 문제에 남아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는 요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어딘가에 또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겠죠. 보면은 자, 요거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여기 바다가 있는데 옆 공유수면을 메꿔서 매립지를 만듭니다. 이럴 때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어떨 때? 같을 때.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아야 되죠. 같을 때에는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 매립 구역을 입안에서 결정 절차 없이 뭘로 봐주죠?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저도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손짓으로만 말해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신점신 뭐 이런 거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고시는 생략이 안 되죠. 그래서 특, 꽝, 시, 군이 고시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나서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 결정하고 고시 한다라고 했죠. 그럼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니까 고시는 원칙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하니까 시, 도, 대도시가 고시를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는 결정을 의제하는 거니까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 저거 특광시군이 고시한다. 요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근데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에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원칙대로 관리계획으로 요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죠. 자, 옳은 거. 1번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을 때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 고시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다음 날이 아니라 인가일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데 그중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에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이 지정 의제되는 경우 시, 도, 대도시시장이 고시하는 게 아니라 특광시군이 고시라는 거예요. 특광시군.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죠.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웃하고 있을 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죠. 이럴 때는 또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4번에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5번에는 그냥 사례처럼 써놨지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싹 다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건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하는 목적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뭘 방지하죠?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그러면 1번에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건 뭐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내지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 시가화 방지.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주죠. 얼마 동안? 15년은 너무 길고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줍니다.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얼마나 유보시킬지 시가화 유보 기간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뭐 실효 해제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라는 거고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도시, 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 물론 시험에는 비도시군 계획사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럴 때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 된다고 했죠. 원칙은 안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것만.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도시군 계획사업은.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위에 한해서 뭐 받고 하죠? 허가받고.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허가받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무조건 틀린 지구.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사업은 그냥 하든지 아니면 비도시군 계획사업일 때는 일부 행위 안에서 허가받고 한다. 그래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이거 주택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신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종교 신설은 신축 당시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동, 공용, 공익, 공공 이런 것들도 싹 다 뭐 받고 해야 되죠? 허가. 다른 데서는 뭐 공동, 공용 이런 것들을 허가 안 받고 하거나 신고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공동, 공용, 공익, 공공 이런 것들 싹 다 허가받고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옳은 것 보면은 1번 틀렸고 2번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를 유보시킬지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 특강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요. 그러니까 신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신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실효 해제 이런 것들 나오면 다음 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경우 국장, 시, 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셔야 한다. 자, 맞습니까 이건? 그렇죠? 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고시를 하죠. 그리고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실효됐을 때도 고시를 해줍니다. 그 실효고시는 지정한 사람, 결정한 사람이 실효고시를 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지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죠.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죠. 그럼 실효됐을 때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실효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이 고시를 했죠. 그럼 실효됐을 때도 이 사람들이 실효됐다는 고시를 해준다라는 게 그 뒤에 거 국장,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요거는 옳은 질문. 그 다음에 5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국장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번이 정답. 5번이.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지금 5번에 있는 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 오케이. 그동안 너무 노신 거 아닙니까? 국장이 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쯤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뭐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이런 것들은 그 기반시설 종류 같은 것들 뭐 노트에도 물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지구단위 계획.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나왔던 게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나오면은 일부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행이지 않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정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들어야 되죠?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할 때 원칙.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 전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일부에 지정해도 됩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나와야 되지만 개발이 시작되는 곳, 뭐 도시개발구역, 특지개발지구, 뭐 대지조정사업지구, 그 다음에 정비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이런 것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고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가 원칙, 임의적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있죠. 하여야 하는 것. 거기가 정, 택, 공, 시, 도 해서 정이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뭐하고 나서 일단 사업이 끝난 후 얼마? 10년이 경과. 지정된 후가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 그 다음에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뭐가 되죠?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옳은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 사람들이. 근데 시장군수가 들어가도 됩니까? 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 권한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 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할 수 있다는 관리계획 결정을. 그래서 1번 정답.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2번.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그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렇죠.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제가 설명드릴 때 요 뒤에 이거 살짝 뺄 거라 했죠. 제가 말을 했죠. 이거 뺀다고. 이거 빼고. 그러니까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원칙 할 수 있는 지역. 할 수 있는데 고개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앞에 여기는
다 위에 있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나오면, 노란색에 있는 것만 나오면 할 수 있다. 원칙은 할 수 있다는데 요 빨간색, 요게 포함됐을 때, 이게 합쳐졌을 때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거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뒤에 거 살짝 빼고 내는 거,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번에 택지개발지구는 그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앞에 노란색에만 나오면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전부에 지정할 수가 일부에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4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면은 앞에는 요 5가지만 정택, 공, 시, 노. 근데 정택, 공, 시, 노의 도시개발구역은 없죠. 그건 아니죠. 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도시개발구역이면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냥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도시개발구역만 나왔으면은 도시개발구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모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언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아주 일회 치험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다음 날 이런 거 넣는 거 이런 것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해제, 실효 이런 것들 나올 때는 항상 다음 날이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용기. 해서 용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래서 정답이 1번. 그 다음에 기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도 한번 보면은 뭐 노트는 아마도 14페이지. 그러면은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그렇게 지문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2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왜 변경이 되죠?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라는 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는 게 원칙이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1번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려는 사업,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가 필요한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이랑 경관계획, 그 다음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요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1번 지문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될 수 있는 거, 포함되어야 하는 거는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일단 누구죠?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 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할 행위가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아야 되죠. 다만 이 행위들을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죠. 안 받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대표적인 게 생업 관련 행위, 그 다음에 공적인 행위, 그 다음에 경미한 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허가받는 행위에서 숫자 나오는 거 나오면 버린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받죠. 근데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는 행위가 4가지 정도 있었죠. 아마 노트에도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혼인 등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이용해서 성토할 때,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근데 뭐 사이는 괜찮죠. 전답 사이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옹벽의 설치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때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요게 허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요거는 허가 안 받죠. 도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를 안 받죠. 대신에 뭐 하죠? 조치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그 다음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합니까? 이상으로 분할합니까? 이상으로.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미만으로 분할할 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거지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1번에 숫자 나오는 건데 숫자 나오는 것들은 요거 쌍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나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 그래서 그 토석 채취라든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거기 보면은 허가 안 받는 행위 중에 숫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토석 채취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근데 요거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2자리 숫자입니다. 거기 나오듯이 뭐 25, 50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밖으로 나가면 10배 커집니다. 10배. 250, 500 이렇게 3자리 숫자입니다. 3자리 숫자. 요 정도 세세한 숫자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더라도 도시지역이라도 요 숫자가 2자리 숫자인지 뭐 25, 50 이런 것들 나오면 됩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면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이런 데서는 숫자가 3자리 숫자로 바뀝니다. 250, 500 막 이렇게. 근데 일단은 숫자 나오는 거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 크게 낸다고 해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위주로.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도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거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가지고 좀 정독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허가 받고 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기본서에 가면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작물을 설치해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이런 것들 허가를 안 받죠. 근데 그 중에 허가 받는 게 있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재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허가 받고 허가 안 받고 하는 것들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단은 요거 구분하셔야겠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합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뭐 모르면 안 되니까 아마 오늘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 지역은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죠. 이렇게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를 해야겠죠. 행위 제한을 강화.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만?
용적률만.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만 얼마까지?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요거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 제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가면은 싹 다 특광시군을 한다고 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딱 그거 하나 빼고는 개발행위 허가, 특광시군에 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특광시군, 싹 다 특광시군. 그래서 요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첫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지정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 밀도가 이미 높은 거 에다가 그 다음에 지정하는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그 상세한 기준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시설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숫자가 나오면 2년 아니면 20%. 숫자 나오면 2년 아니면 20%. 그래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2년 20%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정하는 절차는 맨 처음에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서 고시를 하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이거 똑같이 지정하는데 심의 전에 뭐 하죠?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게 차이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심의 전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요게 차이점이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강화해야죠. 강화.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얼마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걸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해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토. 그 다음에 국장이 이거 틀렸죠. 국장이 보는 순간 뭐 보기도 싫죠 그냥. 특광시군. 그 다음에 향후 2년 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얼마 안에? 1년 안에. 이건 1년 안에.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계획이 없고 그냥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4번이 정답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숫자는 2년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설치가 곤란한 지역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3번에 개발계획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한번 개발계획은 첫 번째 수립하는 시기죠. 원칙은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죠? 미국.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미개발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포함되면 되죠. 그냥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 옳은 질문인데
개발법에서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거.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니까 만약 혹시나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건 틀린 질문.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니까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뭐는 개발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면은 옳은 질문인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죠? 빡세다. 이게 빡세다. 해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인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가지고 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겠죠. 그래서 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받죠? 환지 방식일 때. 그리고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죠? 국가나 지자체. 이때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는 포함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 공유일 때는 한 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동의했다가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 변경 전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 계획 안에 주거 기능만 딸랑 넣는 게 아니라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 이제 개발법 나왔으니까 지정권자. 기준은 국장이잖아요. 해서 13번 보면은 옳은 거 1번 특광시군. 보기도 싫죠? 지정권자. 개발법.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그 53번부터 58번 문제 풀 때까지는 계속 지정권자. 53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나는 누군지 물어보면 지정권자라고 해야지라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대하셔야 됩니다. 53번부터 58번까지. 거기는 사람이 지정권자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딱 하나 환지객에 인감한 시장 분수구청장. 그거 말고는 싹 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2번 면적이 100만이 아니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맞죠? 수용이 아니라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면적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2분의 1.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됐죠. 변경됐을 때는 기존 토지 소유자, 변경 전 토지 소유자 똑같은 말.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으니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게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은 한참 뒤에 만드는 거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만드는 거지 개발계획을 실시계획에 맞게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